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식물보호기사, 또 식물보호산업기사, 오늘은 병리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 첫 번째는 식물병에 대한 공통사항을 썼습니다. 공통사항을 써가지고, 사실은 제가 한 6, 7시간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하루면 이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가급적은 얘기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은 전부 다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 위주로 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을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이면 여러분들이 식물학을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2차를 제가 직접 써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이론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여러분들이 빠르면 3, 4일이면 이 병리학을 한 80점 정도 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답 중심으로 강의할 거다. 그럼 오늘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균, 또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마 요거에 대해서 한 이틀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병의 진단했으니까 방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한 7, 8시간 총 강의해가지고 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병리학을 시간 끌지 않고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맞을 수 있게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 문제는 12년, 13년 문제를 거의 95% 이상 다 복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지역적인 거, 저도 이 식물보호 기사 시험은 아니었는데 국가 자격증 출제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건 좀 차별화를 위해서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한다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1차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은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고, 또 2차 제가 강의할 때는 정말 그거는 서술식이기 때문에 이론은 논리적으로 제가 잘 설명해 드립니다. 1차에서는 답 맞추는 식으로만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식물병의 피해는요, 3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시험에는 커피 독병, 감자역병, 깨시무늬병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 이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미국에서 옥수수 생산에 이렇게 나와요. 이 셋 중에 한 문제가 가끔 나와요. 자, 스리랑카는요, 영국 식민지를 받을 때 영국에 커피를 이렇게 댔답니다. 커피를. 근데 스리랑카가 그 당시에는 실론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내다가 얘 커피 녹병이 딱 발생되니까 이 커피를 남아메리카 쪽으로 전부 다 커피를 다 넘기고 얘들은 차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실론 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식은 이 커피, 스리랑 카피 이렇게 외우세요. 스리랑 카피. 스리랑카 딱 나오면 커피. 자, 감자 역병. 요거는 아일랜드 또한 영국의 식민지였죠. 식민지배를 받다 보니까 다 수탈해갖고 감자는 병도 잘 안 생겨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병 아니면 별로 안 생겨요. 왜요? 거기에는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감자를 심어서 그 독을 빼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삶아서 먹어요. 근데 이게 아일랜드 지방은 뭐에 있어요? 지금 아일랜드 정도면 스코틀랜드 이쪽일 거예요. 그 아일랜드 지방에는 비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바람 이렇게 나오면 역병이거든요. 역병을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려요. 역병. 근데 이 아일랜드 지방에서 다 가져가고 감자밖에 먹을 거 없는데 감자에 역병이 발생된 거예요. 제가 이제 역병 시간이 있어요. 강론 시간에. 역병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역병이 돌았네 그러면요, 축척축척한 땅에 음산하면서 새카맣게 이렇게 추위에 떠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역병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가장 잘 맞는데 보면 이게 아일랜드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지방에는 감자 역병이 있었다. 미국에는, 저도 미국을 몇 번 가봤지만 농장이 워낙 커요. 그래서 얘들이 그 소 같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사료를 뭘 쓰냐면 옥수수를 쓰는데, 이 옥수수가 이 깨시무늬 병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큰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이 사료 생산이 급감했죠.
그래서 미국은 소를 많이 키우니까 미국 그러면 이 옥수수 생산이 필요하고, 옥수수는 우리나라에는 그 옥수수를 많이 안 심거든요. 이 깨시무늬병이 어디 많이 발생하는 벼 깨시무늬 똑같아요. 벼잎이나 보면 옥수수나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거기에 발생돼요. 깨시무늬는 어떻게 발생되면 잎이 이렇게 있다면 그냥 우리가 참깨 같은 걸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겨요. 이따 제가 강론 시간에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식물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쓰리랑 바나나, 쓰리랑 커피라니까요. 쓰리랑 카피 이렇게 나오고, 또 아일랜드 딱 나오잖아요. 뭐 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일랜드, 그럼 뭐 역병이죠. 아일랜드는 춥고 음산한 지역에서 보면 역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70년대 옥수수 생산, 미국에서 옥수수. 그러면 깨시무늬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초 발견자 얘기예요. 저는 다른 얘기 많이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1980 대한 강의를 듣고 합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넘어가면서 요점, 답만 딱딱 찍도록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 발견자는 대부분은 요 세 가지에서 나와요. 이 세 가지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감자역병 이렇게 나와요. 감자역병. 감자는 뭐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배가 고팠댔잖아요. 그러니까 더 줘, 더. 드베리 할 때 이 드자가요, 영어로는 뒤에 더예요, 더. 그래서 드베리, 더베리, 감자 더 줘. 감자 더베리. 더베리라고 외우면 돼요. 우리는 찍는 거기 때문에 감자 나면 더 줘. 더베리. 이렇게 외우세요. 세균병의 발견자는 버릴이에요, 버릴인데, 세균은 물 같은 게 새? 그럼 버려야죠. 용기가, 이 바가지가 샌다고. 새니까 버려. 새버릴. 그래가지고 세균은 버릴이다. 바이러스는 메이저링크. 그래서 바벨하다 저는, 바벨 비슷한가? 바벨, 메이저링크, 바벨. 자, 정리합니다. 감자, 드베리, 더 줘, 드베리. 세균, 새버렸으니까 새버릴. 바벨. 그리고 바이로이드에서 하나 나오는데 다이노를 나오는 게 아니라요, 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 시험 문제에 이 다이노를 맞추려면 이 바이로이드 발생하는 병으로 감자 결축병을 일으키는 그 병을 최초 발견한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 다이노를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 감자 결축병을 일으키는 병은 뭐냐, 바이로이드거든요. 병원체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바이로이드 감자 결축병, 그러면 다이노는 그냥 맞추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를 통해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자, 병리학 총괄에서 병의 3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병의 3대 요인은 이제 병기환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병기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병이 발생하면 병이라는 게 있죠. 병. 그러면 이 병원균이 어디로 날아가요? 식물로 날아가잖아요. 나무, 식물. 그걸 우리는 이거를 기주라는 말을 써요. 기주. 그리고 이게 날아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축해야 돼. 환경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둘러싼 환경이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환경이 맞아야 돼. 그래서 병 발생 3요인은 병이 있어야죠. 병균이. 그리고 날아가는 식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환경이 맞아야 돼. 그래서 병기환으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병기환도 잘 나오는데 유인이 나와요. 유인은 병원체는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 이건 참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주인. 그 다음에 기주는 당하는 거잖아요. 이 병원체 등이 당하는 거니까 이건 소인이라고 해요. 소인. 그 다음에 이거 부추기는 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유인이라고 해요. 유인은 환경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조금 이따 시험 문제 풀 때 보면 조금 쉽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되고, 이제 병원균이라는 게 있어요. 병원균에는 식물성 병균과 이제 병원성 병원물인데, 이 병원성 병원균은 생물성이라고 해요. 생물성이 돼요. 생물성은 뭐가 되냐?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여기는 쭉 여기까지는 미생물인데, 여기는 미소 곤충이에요. 곤충. 그러니까 동물성이 비슷하다는 거죠. 선충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좀 나무에 사는 것도 커요. 근데 여기는 눈으로 전혀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체는 2차에 가서는 이게 쓰라고 나오는데 1차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다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안 외워질래도 안 외워줄 수가 없어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마, 선충. 이게 생물성이고 이게 전염을 일으킨다. 전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벽이에요. 지금 오늘 첫 시간이 전체를 막내해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좀 암기할 게 많아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좀 뒤로 빼면 되는데 뭐 맞을 매도 일찍 맞으라고 공통적인 것만 딱 오늘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솔솔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같이 가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를 진균류라고 해요. 진균, 세균 이렇게 나눈 거예요.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진균은 원래는 진균이었어요. 진균. 근데 진균에서 보니까 원래 좀 이따 배우지만 세포에는 유전물질이 하나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 진균, 곰팡이들은 이 2개, 3개가 핵이 들어있어요. 원시적인 거예요. 완전히 옛날. 그러니까 이게 조자를 바꾼 거예요. 조는 옛날 할아버지 조잖아요. 이 진균의 할아버지는 난접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막이 없다. 여기에는 원래 이렇게 세포, 막들이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 경막들이 없는 거야. 난접한 생활을 하니까 이걸 조균이라고, 할아버지 균이라. 옛날 사람들은 좀 원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원시적인 균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균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조균과 진균을 합쳐서 진균류라고. 요게 또 진균류가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진균류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난균, 진균, 세균, 뭐 접합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균 이렇게 하면 이게 세균이 아닌 거죠. 진균류에는 이렇게 크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세균이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포벽 유무를 물어봐요. 진균은 세포벽이 있는데, 보면, 여기 진균은 여기 3개, 진균과 세균은 세포벽이 있다. 여기는 못난이 삼형제예요. 자,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마, 이건 못난이 삼형제예요. 꼭 이거는 같이 다녀요. 보시면 알아요.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마는요, 밥아파는 못난이 삼형제예요. 그래서 세포벽이 없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근데 세포벽이 있는데 이건 예를 실 필요가 없어요. 진균은 뭐다? 키틴이 세포벽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세포벽이 없는데 이 핵산이라는 유전 물질을 얘는 바이러스는 그나마 단백질 외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 밖에 이렇게 단백질 외피 옷을 이렇게 하나 입고 있어요. 옷을. 그러니까 좀 안정됐죠. 근데 이 바이로이드는 이 단백질 외피마저 없어요. 그냥 유전 물질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유전 물질만, 핵산만 있다. 그리고 파이토플라즈마는 원형질로 되어 있다. 이 3가지가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핵산 유전물질에 옷을 입고 있고, 바이로이드는 옷마저도 없다. 그래서 이 병원균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냐면 바이로이드예요. 가장 작다. 그래서 얘는 이게 외피가 없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갸죽병이 걸리는 거예요. 갸죽병. 이게 쪼그라드는 갸죽병이 걸리는 게 이 바이로이드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비생물성 병원은요, 환경이죠. 이제 좀 이따 유인을 배우는데, 토양 환경이라든지 기상 조건, 양분의 결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병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환경은 날씨가 춥다 그래서 전염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전염이 안 된다. 표징이 없이 병증만 나타난다. 그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나뭇잎에 여기에 무슨 병원균이 하나 있어. 곰팡이가 있어. 근데 곰팡이가 딱 있으니까 여기에 막 이상한 병반들이 있어. 이 병반들이 있는 병반을 병징이라고 하고요. 병징. 이런 것들이 병징이죠. 병징. 근데 이건 환경이기 때문에 표징이 없어. 이 곰팡이 자체, 좀 이따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배워요. 그래서 곰팡이 자체를 우리는 표징이라고 합니다. 병원균 자체가 표징인데 이 표징이 없다 이거예요. 이 환경 비생물성 병원에는. 그래서 그럼 주로 무슨 병들이 있냐?
이렇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무슨 병들이 있을까요? 자, 산성토양에서는 무사마귀병이 생겨요. 무사마귀병. 그래서 시험에 산성토양에서 발생하는 병,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랑 공부할 때는 이걸 무산마귀병이라고 외우세요. 아예 무산마귀병. 산성에서 자라기 때문에 무산마귀병. 이렇게 아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알칼리성에서는요, 알이 달렸어요. 이게 감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감자라고 이렇게 보면, 감자에 뽀들뽀들하게 이렇게 알이 나와 있어요. 알이 나와 있어요, 감자에. 좀 이따 다 보여줄 거예요. 알칼리성에서는 더댕이라는 이런, 달렸어, 더댕이가. 이게 알칼리예요, 알. 더 달렸다, 이게 알이. 그리고 이거는 칼슘이 부족하면 이런 토마토 배꼽 썩은 병이 생겨요, 이런. 근데 이거는 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오늘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주인과 유인.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병 발생 3대 요인, 그렇죠? 병, 기, 환 배웠잖아요. 주인은 이게 병을 일으키는 주원인. 그래서 병원체예요, 병원체. 유인은 그걸 부추기는 거. 그러니까 병 발생을 부수적으로 촉진시키는 거예요. 주로 환경, 무기원소, 과다, 결핍 등 이런 게 부추기는 거니까 그걸 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소인, 그게 이제 기주, 나무, 식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주인과 유인,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또 이제 전신병증, 반대는 국부병증이 나옵니다. 못난이 삼형제라고 했죠. 제가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마, 이 못난이 삼형제는요, 병에 이르면 전신병증을 일으켜요. 이 못난이 삼형제는 성질이 안 좋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공격하면 이 병원체를 다 병을 일으키는 못난이 삼형제는 전신병증을 일으켜요. 근데 시험에서 이것도 나오지만 다음 중 전신병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더 잘 나와요. 문제에서는 이 전신병증을 나타내는 것들이 보면 전염시에 이 접종을 되잖아요. 어떤 거에 이제 접종이 되면 이게 국부병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그냥 TMV, 담배 바이러스예요. 타바코, 아무튼 이게 담배 바이러스인데, 담배 바이러스에는 이 접종 시에는 국부병증을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전신병증인데 이게 다르게 접종이 되면 이게 국부병증으로 바뀐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또 자연계구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연계구부는 이 자연적으로 뚫린 구멍이에요. 구멍. 사람한테 얼굴에 자연계구부는 뭐예요? 코도 있고요, 입도 있고요, 귀도 있고, 눈도 있죠. 식물에도 그렇게 있는 게 자연계구부예요. 그래서 보면 식물체는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입에 보면 이 입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즉 식물들도 숨을 쉬고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기공.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입에 물기가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 여기 이게 수공. 꽃이 이렇게 있다면 벌 같은 거를 꼬이기 위해서 얘가 꿀을 내놔요. 꿀을 내놓는 구멍이 있어요. 꿀을 쪽쪽 서 벌은 거 가서 그걸 쪽쪽 빨아오죠. 꽃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거, 꿀 밀자를 써서 밀이라고 하는 선이다 그래서 밀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무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새카맣게 이런 것들이 피무. 그래서 각 피는 자연 개구멍, 피잖아요. 구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멍이 아니다. 각 피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각 피는 구멍이 아닙니다. 또 이제 레이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육상을 달리다 보면 이렇게 트랙이 있죠. 그 1번, 2번, 3번, 4번, 1번 레이스, 2번 레이스, 3번 레이스, 4번 레이스 이렇게 하잖아요. 병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병도 이렇게 입이 있으면 식물이 있어요. 식물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식물이 입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다면 이 병도 한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입에도 입 겉면에 오는 게 있고 입 뒷면에 오고, 어떤 놈은 여기보단 줄기가 좋겠어.
어디는 이 기부 부분이 좋겠어. 어떤 놈은 뿌리가 좋겠어. 이 감염되는 경로를 레이스라고 해. 레이스. 근데 이 레이스를 어떻게 구분하냐? 1번 레이스, 2번 레이스. 이렇게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건 1번이야. 1, 2 가는 것은 너는 1, 2가 2번 레이스로 가 이랬지만 병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 병원성을 가지고 입으로 가는 병원성, 여는 줄기로 가는 병원성, 기부로 가는 병원성, 또 이 뿌리로 가는 병원성의 그 차이를 가지고 레이스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레이스의 존재 여부를 인식이라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레이스, 이게 있어 없어, 이 레이스가 있어 없어, 이것은 병원성이 얼마나 어디가 세냐, 병원성의 차이로 너는 1번 레이스, 2번 레이스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병원성의 차이.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보시면, 이 감기균이 목, 코, 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어디로 오냐가 레이스다. 그래서 이게 감염 경로이고, 이 어디로 오냐에 따라 우리가 코로 오면 제일 약하죠. 그 다음에 목감기, 폐감기는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게 독감으로 되니까. 이 병원성의 차이로 변이가 나타나는 게, 그 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계속 코로 갔다가 좀 변이 되면 어떤 게 목으로 오고, 다시 오면 심한 폐렴으로 오고, 어제 독감으로 가고, 이 병원성의 차이가 레이스를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요.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펜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2차 필답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요. 근데 이게 펜은 스모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모그는 아시죠? 그래서 2차 광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그냥 은색이에요, 은색. 그래서 시험은 펜에 걸리면 나무잎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은색만 찍으면 돼요. 은색. 그 다음에 오갈병이 3가지가 일어나요. 오갈병은 복숭아 오갈병, 벼 오갈병, 뽕나무 오갈병.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곰팡이는 복숭아가 어때요, 여러분? 과일 중에서 가장 물러요. 가장 약한 걸 공격하는 게 얘네들이 곰팡이예요. 그래서 곰팡이의 잔항균인데 이 복숭아에 일어나는 오갈병은 곰팡이병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복숭아가 물는데 곰팡이가 왜 곰팡이일까요? 곰팡이는 습기를 좋아하거든. 습기가 90%,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습기가 바로 붙잖아요. 그게 물르니까 곰팡이가 많이 쓸죠. 그래서 이 복숭아 오갈병은 곰팡이병이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벼에 생기는 게 있죠. 우리 쌀 먹는 벼는 바이러스다. 벼 오갈병은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옮기는 매개충이 있어요. 매개충. 그게 끝동매미충. 그래서 저는 오갈 끝동이라고 해요. 그냥 벼에 나오는 매개충, 오갈에 나오는 매개충이 끝동매미충, 오갈 끝동.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오갈 끝동. 또 뽕나무에 나오는 것은 파이토플라즈마예요. 파이토플라즈마의 병원충은 모어무늬 매미충이에요. 매미충. 그래서 요 3가지를 우리가 구분할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3가지가 있어, 오갈병에는. 그럼 우리가 지금 복숭아 오갈병, 벼 오갈병, 뽕나무 오갈병을 강론편에서 잘 배웁니다. 자, 또 순활물 기생체, 절대 기생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혀도 잘 안 돌을 거예요. 순활물 기생체, 절대 기생체. 왜 순활물 기생체고 절대 기생체냐? 살아있는 생물, 즉 살아있다는 게 순전히 완전히 살아있는 물건에만 기생하는 기생체. 그렇게 병원군이죠. 살아있는 것만. 근데 살아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100% 다 의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생해. 그러니까 먹다 안 먹다 다른 거 먹다 이게 아니야. 자기 혼자 양분을 흡수하고 이러지 못해. 무조건 얘는 살아있는 데만 붙어야 돼. 그러면 살아있지 않은 데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에만 붙어 사는 거. 그게 순활물 기생체, 절대 기생체. 100%다 순활물에서만 영양분을 절대적으로 기생해 산다 해서 순활물 기생체, 절대 기생체라고 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배지, 우리가 영양배지라고 6점 한천 배지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비커 같은 거 그런 데 놓고 곰팡이를 넣으면 세균 같은 증식을 시키거든요. 근데 얘는 증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양배지는
물에다가 육즙 같은 영양분을 넣고 키우는 거거든요. 여기는 생명체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배양이 안 돼. 활물이 아닌 물을 통한 수매 전염 같은 건 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수매 전염은 물이잖아요. 물은 생명이 없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런 병원균은 안 나타난다. 그럼 순환물이 뭐냐? 못난이 삼형제. 못 났으니까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마는 못 났어. 그러니까 100% 의지해야 돼. 또 병으로는, 이건 병원균이고, 병으로는 녹병과 흰가루병이 순환물 생체다. 즉 인공배양은 대부분 안 되지만, 이런 게 나왔어요. 인공배양은 대부분 안 되지만 최근에는 일부 녹병은, 이 녹병균에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대요. 인공배양이. 이게 하나의 지문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완전히 안 되는데 녹병에서만 일부 성공한 사례는 있다. 다음은 이제 보균식물이 됩니다. 보균식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보균자죠. 우리가 병을 갖고 있다. 병도 보균자. 식물은 보균식물. 그래서 병원균을 가진 식물을 보균식물이라고 합니다. 유효전반은 병해균이 식물체에 접촉하는 거. 식물체에 병원균이 딱 접촉하면 그걸 접종이라고 하거든요. 접종. 그래서 이게 접종되면 감염으로 이어진 것. 이걸 유효전반. 얼마나 전반. 이건 반은 병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반이 얼마나 잘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거냐. 그거예요. 감염력이 높냐, 안 높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유효 전반을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으시죠? 자, 시드름 증상. 시드름 증상의 대표적인 병원균은 라이족토니아라는 거예요. 라이족토니아. 이거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라이족토니아인데, 일단 이게 라이족토니아가 시드름이면요. 시드름 것은 곰팡이가 물관을 막는 거예요. 곰팡이들이 1차로. 그래서 시드름병은 곰팡이병이에요. 원래. 곰팡이병인데 이 시드름병은 곰팡이병인데, 이게 시들었다가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세균이 딱 달려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세균에 대해 설명할 건데, 세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세포가 하나예요. 단세포예요, 세균은.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 편모 같은 게 막 달려있어요. 수염을 막 주면서, 여기에서 쫙쫙 빨아들여요. 예, 커가지고. 곰팡이보다 더 커요. 그래가지고 막 습기를 쫙쫙쫙 빨아들이면 시들다가 어때요? 갑자기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랐는데 시들기자마자 말라버렸어. 그러면 녹색 잎을 못 빨아먹은 거죠. 물기만 쪽 바르니까 녹색. 그래서 풋마른병. 풋마른병이라고 하면 그냥 파란색이 있는 것을 풋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풋마른병 할 때 또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풋마른병은 파란한데 그냥 쭉 마른 거. 그게 풋마름이에요. 근데 이 시드름 증상이 오래가, 늦게까지 가. 그래서 시들다 보면 녹색이 바라잖아요. 그럼 하얀색이 됐을 때 쪽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흰잎 마른병이에요. 즉 마른 병은 마른 병이야. 근데 막 시들려고 할 때 마르면 풋마름이고요. 늦게까지 가가지고 다 색이 바랬을 때 쪽 빨아먹어서 마른 게 이게 흰잎 마른병이에요. 흰잎 마른병. 그래서 시드름 증상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장량 시드름병 그러면 곰팡이병이고, 마른병 그러면 세균병인데 이 세균병도 병징은 뭐냐면 시드름 증상이다. 결국은 시드른 거예요. 시들었는데 푹 시들었냐, 흰잎으로 시들었냐, 시드름의 정도 차이기 때문에, 정도가 심하면 마른 거잖아요. 그래서 정도 차이인데, 이 세균으로 인한 병징이 곰팡이처럼 병증은 시드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설명은 뒤에서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균에는 나쁜 놈, 좋은 놈, 눈치균 이렇게 있는데, 나쁜 균은요 부생균이라고 해요. 즉 썩은 걸 먹는 거예요. 썩은 거. 즉 사체나 죽은 것만을 영양을 섭취하는 거. 좋은 균은 우리는 공생균이라고 해요. 이게 따로 공생균. 많이 들어보셨죠? 공생균. 그래서 그게 공생균은 뿌리에 붙어가지고 질소 고정 박테리아 이런 게 있거든요. 공기 중에 있던 박테리아들을 만들어가지고 질소로 만들어가지고 주는 균이죠. 이건 좋은 균이죠. 근데 중간에 경찰균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기량작용이라는 거 관련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균들이 있다면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이 경찰균이 있고, 여기는 부생균이 있는 거예요. 부생균. 여기는 이제 균근 종류, 공생균이 있는 거죠. 균근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생균, 나쁜 균은요, 자꾸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그래. 지금도 우리가 잘 사는 동네에도 나쁜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를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점. 근데 이 경찰균이 너 그만 와. 네 자리에서만 있어. 이게 길항균이에요. 즉, 길을 딱 막고서 너 병 그만 오게 해. 라는 게 길항균이에요. 그래서 이 길항균의 대표적인 게, 저도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식물을 키우면서 제가 난초 또 유튜버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보냐면, 트리코데르마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죠. 트리코데르마. 이게 길항균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병원균이 식물에 딱 가서 그거를 구멍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흡기 같은 걸 내야 되니까, 그럴 때 그걸 세포벽을 녹일 때 내는 독소가 뭐냐면 빅토린이. 병원균이 그 생산 기주를 죽이는 특이적 독소. 이 특이적 독소가 이게 빅토린이에요. 근데 이거에 방해해서 어떻게 또 식물도 뭔가 방어물질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균 너 오지 마. 방어균을 내보내는 이게 또 이 저항성 물질이 있어요. 저항성 물질이 뭐냐면 이게 페놀이에요. 다시요. 병원균이 내보낸 독소는 빅토린이에요. 근데 식물이 오지 마. 방어물질로 이 저항물질을 내보내는 건 뭐예요? 페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페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문제를 할 때 다시 공부를 하시게 돼요. 제가 시험 문제 12년, 13년치를 다루면서 웬만한 문제 진짜 지엽적인 거, 저도 출제위원이었대잖아요. 국가 자격증. 근데 다 뺐어요. 지엽적인 거. 왜냐하면 한 5% 이상하게 떨어뜨리려고 내는 문제들은 우리가 공부해도 못 맞추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이것도 지엽적인 건데 그냥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독소가 있는데 아플라톡신 독소인데 그냥 아플라 요것만 맞추면 아플라톡신은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참 오늘 지금 중요한 문제 녹병. 이거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강론 시간에 녹병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배우고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공통된 부분이니까. 근데 형태는 어떠냐? 입에 갈색 무늬에 원색 반점이 생기고 입 뒷면에 실 같은 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녹병은 뭐냐면 녹색병이 아니라 철이 녹슬은 거예요. 녹슬으면 어떤데 갈색처럼 생기잖아요. 녹병은 녹슨 병이야. 철이 녹슨 가루 모양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입 안면에 있을 때는요, 이런 가루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녹가루라고 하잖아요. 갈색 가루. 철이 녹을 쓸면 한 갈색 같은 가루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공기 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이제 얘네들이 겨울에 날라면 입 뒷면에서 살거든요. 그게 이제 입 뒷면에 이게 이 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입 뒷면에. 입 앞면에서는 녹슨 게 나오고 입 뒷면에서는 털 같은 게 나온다. 그래서 갈색무늬는 녹슨 무늬죠. 사실은 녹슬은 거. 예? 녹슬은 그런 것들 원형 반점. 이게 좀 모여 있으면 조금 반점들이 나타났다가 이제 입 뒷면에는 이런 실 같은 게 보이는 게 무슨 병이다? 녹병이다. 근데 녹병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특이한 거예요. 딱 녹병에만 있는데 이 병형군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입 앞면에다가 어디는 입 뒷면으로 갔다. 또 뒷면에서 앞면으로 갔다. 근데 이게 A나무고 B나무예요.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병이 녹병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로 여름 같은데 살기 좋은 있잖아요. 여름 정도. 봄, 여름, 가을까지 사는 것은 여기 기주 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녹병정자, 녹포자 이런 걸 써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겨울이 지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겨울에 들어가면 얘들이 잠자리를 못 파니까 미리 파러 가. 늦여름에 이제 가을이 설철 볼 때, 여기 가을 포자가 없으니까 늦여름, 늦가을, 가을을 여름 포자라고 해. 그리고 여름 포자로 녹포자가 딱 기주 2로 딱 넘어가면서 여기서 생기는 포자가 여름 포자, 늦여름이죠. 늦여름, 가을 포자. 가을 포자가 없으니까 가을에 나가서 겨울에 잠을 자고
자, 초봄이 돼가지고 얘가 싹을 딱딱 내는데 이 녹병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색깔균은 담자균이거든요. 버섯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로 버섯들이 이쁜 색깔 많잖아요. 그래서 버섯은 전부 다 담자균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려요. 담자균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봄으로 살기 좋아지면 얘들이 날개를 달듯이 바람을 타고 다시 기주일로 이렇게 날아가요. 이게 녹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내기가 좋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녹병균이 만드는 포자. 자, 이게 녹병균이 날아가서 처음으로 만드는 이 녹병균이 만드는 첫 번째 포자가 여름 포자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주교대라는 것은 이 기주일과 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기주교대. 즉, 병원균이 2종, 기주일과 2로 이동해 기생균으로 살기 위해 기주되는 식물을 바꾸는 거. 이게 기주교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 중간기주는 뭐냐? 중간기주는 사실은 이게 기주 1을 말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곳. 겨울에 여름에 막 섭취하고 막 좋아가지고 이제 겨울에 곰이 잠자러 들어가는 곳. 이게 기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여기는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 잎녹병. 근데 여기 소나무 잎녹병이 나오는 게 시험 문제는 곰솔이라고 나와요. 곰솔의 기준은 뭐라고? 잔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때는 곰은 자야죠. 곰솔은 자야 돼. 곰은 자야 되는데 잔대가 식물입니다. 또 밀보리도 나오는데요. 줄기녹병은 매자나무예요. 그래서 줄매자. 줄기녹병 나오면 줄매자. 줄은 매야죠. 묶어야지. 그래서 줄매자. 포플러 잎녹병은요. 포플러는 좋잖아요. 포플러 이파리는 아기 손바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죠. 포플러 잎을 참 좋아해요. 놀기도 좋고 이쁘고. 대학로가 가면 포플러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 포플러 나무는 선호하는 거예요. 포플러. 그래서 현우색 비슷한 현우색이 중간 기준. 또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잣나무 털녹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외우실 게 그냥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잣나무 털녹병은 여러분들 그 입에 있게 돼요. 잣나무 털녹병은요, 송이풀과 까치밥 나무예요. 그래서 잣송이를 뭐가 먹어? 까치밥이야. 잣송이는 까치의 밥이야. 그래서 잣송이는 까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소나무 혹병도 녹병인데, 여기는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은 제가 앞장에 다 단어를 한 50개 정도 적어둘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소나무는 참나무류가 중간 기준인데, 산에 가면 소나무 옆에는 반드시 참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디 산에 가도 소나무와 참나무는 같이 다녀. 그래서 소나무의 친구, 참나무의 친구 이런 것들은 둘이가 친구야. 소나무 친구는 참나무인데, 그렇게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소나무에 혹이 생기고, 이게 소나무 혹 녹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특이한 게 있어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요거. 사과나무, 배나무, 적성병. 사과나무, 배나무, 적성병은요, 사과나무, 배나무는 사과도 향이 있고 배도 향이 있죠. 배향. 배나무 꽃향이 얼마나 강해요. 그래 이화나무라거나 그러잖아요. 향이 많이 나. 그래서 사과나 배나무는 향이 나.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있어요. 자, 이 위에 있는 녹병. 가만히 보시면 기주일이에요. 기주일이 녹병이라는 말이에요. 기주일이. 근데 얘는 기주 2에다가 녹병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적성병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과나무, 배나무, 녹병, 이것도 녹병이거든. 이게 녹병이 기주 1인데, 요것만 바꿨어요. 그래, 향나무 녹병인데, 이 녹병이 향나무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나무 적성병은 여름에 살기 좋을 때, 봄, 여름, 가을까지 여기서 노는 거예요. 이게 특수한 거고, 또 특수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얘는 이 여름 포자를 안 만들어요. 여름 포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만히 보면요. 과일 중에서 가장 큰 게 사과하고 배예요.
또 사과하고 배는 나중에 탄저병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꼭 포장지를 싸요. 그죠? 포장지를 싸서 탄저병이 잘 발생하니까. 이게 근데 얘들이 가장 크니까 계속 늦가을, 초겨울까지 얘네들은 성장을 해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초겨울, 우리가 이제 한 10월까지도 사과가 나오잖아요. 배도 추석이 지나서 완전히 익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름에, 늦여름에 날아가야 되는데 얘들이 여기서 먹을 게 있으니까 안 날아가. 녹병균이. 여기서 계속, 여기가 늦가을에도, 늦가을 제가 여기서 여름이라고 봤잖아요. 여름까지도 안 날아가. 먹을 게 있으니까.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 막 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완전 이게 다 가장 늦가을 사과배를 따면 그때 겨울에 날아가서 잠 잘 준비를 해요. 얘 유일하게 사과나무 적성병이에요. 사과나무나 배나무 적성병. 적성병은 뭘 안 만든다? 여름 포자를 안 만든다. 이건 나중에 각 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단골 시험 문제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1차 전염원. 1차 전염원은 뭐냐면 월 동안 병원 채웠다. 아까 기주에서 잠을 잤잖아요. 잠을 잤으니 컨디션이 어때요? 좋죠. 그래서 이제 초봄이 날아가는 거, 아주 상태가 좋을 때 날아가는 거, 이게 1차 전염원. 병을 최초로 일으키는 거예요. 1차 전염원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입에 날아가서 흡기 같은 걸 곰팡이를 딱 박아가지고 거기서 쫙 꽃을 핍니다. 꽃을 펴가지고 이제 유성생식을 해요. 초봄이 되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자 같은 거를 탁 만들고, 그러면 자기가 여기가 만들고 그걸 유성포자라고 해요. 유성생식을. 컨디션이 좋으니까 교미 같은 걸 막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걔가 처음에 날아가서 그 공격할 때 그를 1차 전염원을 해요. 근데 이제 전염원에 병을 만들었어. 예를 들어 이런 입이 있는데 이런 여기에 곰팡이가 쪽쪽쪽쪽 폈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봄, 이제 여름 가면서 습기가 많아지잖아요.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살기가 좋으니까 내 영토 확장을 해. 영토 확장을 할 때는 사람도 유성생식을 하면 어때요? 막 10달같이 기다려야 되죠. 그럴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똑똑 떨어쳐놔요. 곰팡이 시간에 분생포자라는 얘기. 그냥 분생, 나눠질 분이죠. 자기 몸을 쪼개 하나, 둘 계속 쪼개면서 계속 이 영토를 넓혀. 여기도 가지고 한나절이면 그냥 소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2차 전염이에요. 2차 전염은 1차 전염으로 생긴 환부에 여기에 병이 생겼어. 그걸 환부라 해서 병이 생기는 곳에 이제 2차 전염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는 무성이라는 거예요. 무성이라는 것은 교미를 안 하고 지가 지 몸을 똑똑 떨어져 나가는 거. 그게 2차 전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또 1차 전염만 있고 2차 전염 못 만드는 게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 어떤 거냐면 복숭아 잎 오갈병. 여러분들이 알 것은요, 그냥 복숭아만 아는 거예요. 왜? 복숭아는 물러서 남을 이렇게 막 병들이지 않아. 그래서 저만 딱 가면 여기서만 병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복숭아는 크게 이렇게 막 그 병이 많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복숭아 먹을 때 보면 막 사과 같은 거는 막 싸놓잖아요. 근데 복숭아는 안 싸놔. 왜? 보면 복숭아 병이 걸리면 복숭아는 고기만 딱 있고 여기가 안 생긴다 이게. 여기는 병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는 아무튼 물러서 2차 감염을 안 일으켜. 또 소나무 잎질림병도 요거는 설명을 제가 드려야 돼요. 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이제 다시 강릉편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소나무가 있다면 이 잎이, 우리가 잎이 생장점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1, 2년 된 나무예요. 어린 나무. 요 제일 밑에 쪽은 어때요? 늙은 잎들이죠. 그죠? 나무들이 보면 아래쪽이 다 늙은 거고 위에 가면 새파랗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시들병이에요. 복숭아 이게 시들러. 소나무 시드름병, 잎 시드름병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병이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해가 되면 내려오면 이 시들은 것이 병이 걸린 거잖아요. 병이 걸려서 밑에서 이 늙은 잎에서 병이 생기는 게 뭐냐면 떨림병이에요. 잎떨림병.
떨어진다. 그럼 얘는 다 늙은 거예요. 그럼 이 속에 있는 병원균도 늙지 않았겠어요? 얘도 늙었고 얘도 늙었죠. 그 소나무 잎들림병은 얘도 죽으면 얘도 죽어. 병원. 왜? 얘 있었을 때 계속 나이가 먹을수록 병원균도 다 늙은 거야. 병균이 힘이 센 놈은 어디 가냐면요, 위로 가요. 왜? 여기가 세입이 많이 나오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먹을 게 별로 없어. 힘없는 노인네들만 있기 때문에 입이 딱 떨어지면 2차 전염을 못 일으켜. 그러니까 소나무 잎들림병에 걸린 잎과 병은 늙어서 얘도 늙어. 입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 늙어 떨어졌기 때문에 2차 전염이 없어. 그래서 복숭아도 그런 특징이 있고 소나무 잎들림병도 2차 전염이 없다.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전염 방식. 지금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지만 죄송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만 한번 쭉 들어보시고 한번 전체를 한 7, 8시간은 제 이 병력을 다 봐요. 두 번째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자, 전염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종자 전염. 종자로 하는 게 있고 토양으로 하는 게 있고 공기로 하는 게 있어요. 배양구는 다 뭐예요? 3가지로밖에 안 돼요. 3가지로 되는데 이 종자 전염이 알이잖아요. 이런 과일이라면 안쪽에 있잖아요. 이 알. 종자는 알이죠. 그렇죠. 종자는 이게 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알독감기예요. 알독감. 병등구균. 이 알 같은 게 구균이죠.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거. 우리가 감자는요. 씨가 없어요. 씨가. 그러니까 감자 그거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싹 같은 걸 똑똑똑 짜게 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알마른병, 도열병, 깐부기병, 기다리병 이 4가지가 종자 전염 병원이에요. 종자 전염병은 4가지. 알독감기, 그 다음에 감자 같은 병등. 제가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제일 앞장에 여러분들이 알독감기, 무짤조 이런 것을 좀 외우기가 난해한 것을 제 나름대로 한 50개 단어를 드려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읽는 거예요. 알독감기? 아, 그럼 알독감기? 그래. 종자전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토양전염 뭐냐? 아까 무산막이라고 했죠? 무산막이, 모잘로, 덩굴쪽인병. 그래, 무짤조라고 해요. 무짤조. 어떻게 외워요? 토양이 전염되면 무 있잖아요. 무도 잘 쪼개야 돼요. 그냥 보석보석. 병이 걸린 땅에서는 단단하게, 사과도 단단하면 안 짜게지잖아요. 근데 무가 병든 땅에서 자라면 애가 희마리가 없어. 잘 쪼개져. 그래서 무잘조예요, 무잘조. 무도 잘 쪼개져. 무잘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다행히 공기전염은 모든 곰팡이, 녹병부터 시작해서 공기를 타고 일으키는 병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종묘소독. 종묘라는 것은 종묘라는 건 종자. 그 다음에 어린 묘. 이런 모 심을 때 이런 묘 있잖아요. 우리가 상추 심어도 좀 하는 걸 묘라 그래. 그래서 종자와 종묘와 그 덩이줄기. 아까 감자 같은 이런 것들을 소독하는 거. 영양번식체를 소독하는 것을 영양번식체도 종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묘소독이라고 한다고요. 또 농약 살포 문제가 나와요. 근데 제가 시험을 볼 때요. 만 이게 답이에요. 만 그리고 농약을 칠 때는요. 이 전이 나와야 돼. 항상 전. 병이 발생한 후에 그래가지고 아주 세게 친다. 약을 많이 준다. 이런 거. 농약을 많이 준다. 이런 것들은 집중 살포. 지금은 환경 오염에 이런 건 맞지 않아요. 농약을 많이 고배율로 많이 친다. 집중적으로 살포한다. 만 친다. 이거 다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농약 살포시는 무슨 전이야. 발화 직전, 잎나기 직전, 꽃피기 직전. 다시 말하면 주로 지금은 어떤 살멸보다는 이 보호살균제라고 해요. 예방살균제. 그래서 병은 직전에 치는 거다. 병이 생기기 직전에 살포하는 거다. 그래서 주로 농약을 칠 때는 초봄에 쳐라 이거예요. 왜? 병이 생겼을 때는 심각해. 예를 들어 과일에도 병이 생겼으면 병반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병증인데 병반이 생기면 상품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쳐라. 이거서 미리가 직전. 이걸 알고 계시고 감수성. 식물이 아주 병에 걸리기
쉬운 병이에요. 병에 잘 걸리는 거. 감수성이라, 감수성.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병성이라, 이병성. 이병화 이런 말 쓰는데 이병성, 이병화. 이게 쉬울 이자예요. 쉬울 이. 네? 쉬울 이. 쉽다. 그래서 뭐 간편할 때 우리가 용이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쉬울 이. 용이하다, 쉽다. 근데 이 병에는 용이해. 병 걸리는 게 용이해. 그래서 감수성이다. 이게. 감수성을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감수성 있어? 이 말은 뭐야? 슬프면 너무 슬퍼해. 이런 것들이 감수성. 병에 잘 걸려. 외부 환경에 잘 노출돼 있어. 이게 감수성이 발달된 거야. 근데 저항성 뭐야? 오지 말라고. 병에 안 걸리려고. 오지 마. 오지 마.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성질.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오지 마. 그래서 아까 저항성으로 물질이, 식물이 내보내는 게 뭐라고 했어요? 페놀이라고 했죠. 이게 페놀이에요. 페놀이 많이 내보내는 거. 이게 저항성 있는 거예요. 저항성. 감수성은 페놀이 없는 거죠. 페놀이.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토린이라는 이런 특히 병에 걸린 독소로부터 잘 걸리는 거. 그게 감수성. 내병성. 병은 걸렸어. 병은 걸렸는데 감기가 걸려도 얘는 내성이 있어. 잘 참아내. 잘 참아내는 피해를 적게 받아. 인내. 아파. 아픈데 그걸 잘 참아. 아팠다는 것은 병이 걸린 거죠. 병이 걸려도 그걸 잘 참아. 인내하는 힘, 성질, 내병성, 인내. 병을 참아내는 인내하는 성질, 내병성. 면역성, 면역주사를 맞았죠. 면역주사를 맞았다는 병이 전혀 안 걸리는 거예요. 왜 면역주사를 맞아요? 우리가 가을 독감 면역주사를 맞잖아요. 병을 못 걸리게 하는 거예요. 병을 원천 차단. 이게 면역성, 병에 원천적으로 전혀 병이 걸리지 않는 성질. 비기주 저항성. 이게 뭐냐면, 비기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병들은 A라는 나무한테는 걸려요. 근데 B한테는 전혀 오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녹병이 그래요. 녹병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녹병을 얘기했잖아요. 녹병은 어디에 생기냐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데는 잘 생겨. 벼에는 잘 다, 사과나무, 배나무에는 많이 생겨. 근데, 벼에는 녹병은 안 와요. 벼에는 뭐예요? 녹병이 안 온다. 녹병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이걸 비기주 저항성, 비기주다. 기주라는 것은 병이 잘 걸릴 수 있는 나무인데 이건 전혀 걸리지 않아. 전혀 걸릴 수가 없는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면역성이 그 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친화성, 이거는 병에 걸리지 않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때 이 표현 방법이 질적인 차이일 때 그 병원에 대해서 친화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이대로 시험에 나와요. 친화성은 이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가로 열고 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가로 열고 치고 1, 2, 3, 4 다음에 딱 하나 나와요. 그게 친화성 문제예요. 친화성 문제. 다음은 잠복기. 잠복기는 뭐냐면 어떤 병원체가 식물 내에 침입돼요. 병증이 나타나기 직전, 그러니까 잠복돼 있는 거죠. 아직은 병이 들어갔어. 그래서 멀리 숨어 있다가 이제 병증, 그 갉아먹는 그런 거죠. 병반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 이거를 잠복기라고 해요. 잠복기. 그다음에 발병도. 자, 발병률 안 돼요. 여기서 오직 시험 문제 딱 나올 때 도밖에 안 나와. 발병도. 그게 뭐냐면 식물병을 측정할 때 그 식물체 내에 이 병증이 차지하는 면적, 또 양의 비율, 그게 우리가 비율, 그러니까 발병률로 의식할 수가 있거든요. 발병도. 무조건 도예요. 발병도가 용어입니다. 자, 거의 설명이 끝나가네요. 자, 축가병이 생기는 것은 붕수가 부족하면 축가병이 걸려요. 자, 붕수가 부족하면 축가병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붕축 뭐라고요? 붕축 떨어지는 거예요. 붕수 부족하면 과일이 축 떨어져. 뭐라고요? 붕 떠 있잖아요, 과일이. 붕 떠 있던 과일이 툭 떨어져. 왜? 붕수가 부족하니까. 붕수가 툭 떨어져. 붕축이에요. 자, 조음병이 생기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조음병.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조음병은 제토균이에요. 김도균 아니에요. 제토균이에요. 자, 우리가 추웠어요. 추웠 때 어머니가 이제 아기가 밖에서 따오니까 추운 데서 오니까 뭐야? 입술이 잿빛이 됐네. 몸이 잿빛이 됐네. 막 우리가 추우면 입술이 어떻게 돼? 막, 재 있잖아. 그게 회색 비슷한 거, 검정 회색. 그게 잿빛이거든. 잿빛으로 쫙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토균.
곰팡이병, 조은의 잿빛, 입술이 조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열병. 도열병 음기가 낮잖아요. 낮아. 기온도 낮아. 조은이 뭐예요? 기온이 낮아. 도레미파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낮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도열병은 또 불완전균이에요. 그래서 낮아. 또 어떤 건 높아. 도레미파솔라시도 불안정해. 무조건 도는 불안정해. 그런 이제 불완전균 여기까지 알아놔야 돼. 그래서 낮아서 도열병은 조은이 낮다. 그리고 조은이 낮다 보니까 음도 불완전하니까 불완전균이에요. 균핵병. 균핵병은 색깔이 이 곰팡이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곰팡이가 첫 번째는 곰팡이가 있다가요. 곰팡이가 있다가 자좌가 생겨요. 자좌는 이게 이 곰팡이들이 있다가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정상적인 때는 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었다가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졌다가 얘네들이 기온이 낮아져 추워져. 그러면 이게 잿빛으로 바뀌어요. 그게 균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균핵을 좀 뒤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균핵이 뭔가. 이게 균핵이에요. 자, 이게 균핵. 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곰팡이가 있다가 떡졌어. 떡진 게 여기 하얀색이 있는 게 하얀색이 있어요. 이게 자좌예요. 자좌.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까 지금 날이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니까 이렇게 검게 뭉친 게 있어. 이게 균핵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잿빛으로, 이게 잿빛이거든. 왜 잿빛으로 바뀌었을까요? 저온이니까. 추워서 저온이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진과 표징 시간,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가 엄청 나오는 병진과 표징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거의 설명이 다 끝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몇 가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무기영양소에 인이 딱 나와요. 하나. 2차는 잘 나오는데 1차에서는 인 하나 나와. 인이 한 번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핵산과 인지질 합성에 사용되는 무기원소. 핵산과 인지질. 인이잖아. 인지질은 인이지. 인지질이 한 번 나온다니까. 인지질에 나오는 무기영양소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인. 그래서 이건 아시겠죠?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식물방역법이라는 게, 식물방역법은 병원군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자 사전에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외부 식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병에 걸린 거. 이거를 식물방역법이에요. 식물방역법. 근데 이 법에 의해서 못 들어오게 딱 차단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노화병이야. 노화병은 노균병과 화상병이야. 다시 말하면 노화병은 노인들이 오는 걸, 식물도 다 늙은 거 오는 거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균병 늙었죠. 화상병 어느 병이냐? 산에 한번 화상병이 오잖아요. 불이 어떻게 타요? 불타. 하루아침에 다 타잖아요, 산이. 이 화상병이 걸리면 그 붉은색으로요, 그냥 산이 전체 물들어 버려요. 산이 완전히. 이게 화상병이. 그 정도로 무서운 병이 화상병이에요. 그래서 노화병이 반입이 안 된다. 노화병은 반입이 안 된다. 이렇게 아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 중심으로 한번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중요한 건 지금까지 아시고 이 시험 문제에서 찍기만 하면 돼요. 찍는 방법을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유인이 뭐냐? 유인은 환경이라고 했죠. 블라블라블라 환경. 자, 기생자라고 표현했죠. 기주, 나무, 병든 식물, 똑같아. 병든 식물.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말을 써놨죠.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유인,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유인, 환경만 들어갑니다. 환경. 유인이 환경. 두 번째, 발생의 3대 요인과 거리가 먼 것, 평균이잖아요. 자, 일조 부족, 환경, 병원체 밀도, 병원균, 또 기주식물, 기주유전이에요. 근데 저항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 기주의 저항성. 그래서 이거는 기주, 병, 기, 환 이렇게 쓴 거예요. 병규환인 것은 저항성은 아니다. 또 이중 기생을 하는 경우에 생활 환경을 완성하기 위해 기주식물을 바꾸는 용어가 뭐냐? 기주교대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1차 전원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요? 이 지문에 만자만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만자만.
그건 무조건 이것만 안 돼. 이 지구 만상에요. 너는 안 돼.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자는 무조건 부정적인 용어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병직만 나타낸다. 병직만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답인데 그런 용도는 아닌데, 자,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생리병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렇죠. 환경은 표징이 없어. 표징이 없게 병직만 나타난다. 이것도 만만 나타나면 되네. 이것도 병직만 나타나요. 그런 표징과 병직 다음 시간에 잘 알게 돼요. 다음 원주 생물성 병원은 세균, 선충, 파이토플라즈마 이런 것들은 아까 생물성 병이고 pH. 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 식물병원의 감염으로, 즉 식물이 병이 감염이 됐어. 그에 놓은 피해는 뭐냐면, 식물이 감염되면요, 대부분 이런 식물병들이 이제 선진국이니까 외국은 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료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식물을 이용해서 가축을 먹이고 또 가축이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료가 함유된 균 독소로 인해서 사람도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 거 먹으면 우리도 피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사료 만드는 것도 피해에 걸린 거다. 그래서 병에 걸린 식물로 만든 사료적 피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펜에 대한 식물 피해로 오는 것. 펜은 뭐라 했어요? 아까 은색. 잎이 은색화된다. 전신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아니라 못난이 삼형제,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가 아닌 거, 선충. 못난이 삼형제. 근데 이 선충은 못난이 삼형제에 묶여요. 못난이 삼형제는 전신 병원증을 일으킨다. 설명을 드렸고, 요 발병도, 면적, 양의 비율,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율이 아니고 발병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발병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식물병에 걸린 식물이 보이는 독소. 독소는 누가 나타내? 독소는 병원균이 독소를 분비하는 거예요. 병원균이 빅토린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저항물질은 뭐예요? 식물이 페놀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떤 식물병에 대해 저항성이 있었던 분이 갑자기 감수성으로 변한다. 이 얘기는 설명을 아까 안 드렸는데, 병원성 쪽에 가면 나중에 설명을 또 드려요. 어떤 병이냐,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갔죠. 그래서 저는 내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병이 잘 안 걸리는 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항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제가 병이 잘 걸려요. 그럼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병해군이 변이를 했다는 거예요. 병해군이 변이. 그래서 이 병해군의 집단적 변화, 이게 변이에요. 병해군이 나를 공격하려고, 원래 저항성이 있었던 품종이야. 제가 이제 병을 앓고 저항성이 있던 품종이 갑자기 식물병에 걸리는 감수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식물이 바뀐 게 아니라 병원균이 이 바이러스, 나중에 이제 바이로이드 할 때 설명드렸지만 RNA, DNA를 계속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침범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또 세포벽은 이제 세포벽 문제인데, 세포벽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큐틴, 팩틴, 셀룰로즈. 다시 큐틴, 팩틴, 셀룰로즈인데 이걸 분해하는 요소는 라제, 아밀라제, 이 침이잖아요. 라제가 분해 요소거든요. 그래서 셀룰로스를 녹이는 것은 셀룰라제, 팩틴이라는 우리 세포벽을 녹이는 것은 팩틴아제, 그 다음에 큐틴이라는 걸 녹이는 것이 큐틴아제, 그 다음에 이거는 없어요. 다음에 병에 걸리기 쉬운 쉬운 성질, 감수성이 뛰어나. 뭔가 외부적 걸 잘 받아들여. 똑같은 게 이병성이라고 했어요. 이병성. 그 다음에 딱 한 번 이거 나오면 되겠죠. 가르치는 거, 그 병원생에 대해 뭐가 없다? 친화성이 없다. 친화성. 이거는 이렇게밖에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라이족토니아.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라이족토니아 시드름 증상. 그냥 라이족토니아 나오면 시드름장, 더 볼 것도 없어요. 왜? 나이 먹잖아요. 그럼 피부가 쪼글쪼글해져. 시드른 거죠. 그래서 라이족토니아, 나이 먹으면 쪼글쪼글해져. 라이족토니아, 나이 먹었더니 쪼글쪼글해져.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라이족토니아는 시들시들하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이제 부생균, 다른 식물의 사체나 죽은 조직에 의해서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 부생균. 식물 병원체가 생산한 특이적 독소, 빅토린. 반대로 또 식물이
저항물질 내보내는 거 여기는 없는데 페놀 이렇게 반대로 내보내요. 내병성에 대한 설명. 내병성은 뭐냐면 병이 걸렸는데 그걸 참아내는 능력. 같은 병에 걸려도 그 피해가 적게 나타나는 거. 내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또 질소비료를 가하면 병을 촉진한대. 병을 촉진한다는 유발한다는 거잖아요. 유인한다는 거잖아요. 유발, 유인. 유인이죠. 그러니까 질소비료 과잉이 병에 미치는 영향. 즉 병을 부추기는 것으로 제가 설명 다른 겁니다. 병을 부추기는 것으로 질소비료는 세균기 조화죠.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질소비료를 안 주면 요만치밖에 안 컸다고 봐요. 근데 질소비료를 맞으면 이렇게 웃자랐다는 것은 이 조직이 어떻게 약하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자라야 되는데 쫙 웃자라가지고 이게 세포 구조가 원래 세포가 단단하게 요만씩 해서 이렇게 돼야 될 게 이 세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병이 잘 발생하는 거예요. 병을 부추기는 거 그게 유인이라고 그랬어요. 유인. 자, 그리고 병환체가 기죽에 접촉하여 감염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유효 전환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순활물 기생체는 옳은 것은 인공배양을 어려우나 일부 녹병균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또 순활물 기생체에 의해 발병하는 병은 뭐냐? 전부 순활물 기생체 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은 녹병이다. 자, 아까 순활물 기생체 설명할 때 못난이 삼형제, 녹병, 흰가루병 있었죠? 그 얘기예요. 자, 위에서 보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보면 녹병, 여기서 보면 이 순활물 기생체, 못난이 삼형제와 녹병과 흰가루병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병원체 내에 병이 침입돼가지고 병증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은 잠복기. 형사들이 잠복 쓰는 거죠. 숨어있다가 탁 나타나는 거, 잠복기.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 1차 전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차 전염원은 3번이죠. 즉, 월동할 힘이 세졌죠. 월동하고 나서 새로운 생육기관에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거. 그 1차 전염원. 그 다음에 병증이 나타나지 않지만 기주식물이 조직 속에 병균을 갖고 있는 거, 보관하고 있는 거, 병균을 갖고 있는 거, 보관하고 있는 거, 뭐요? 고균식물. 또 기주와 중간기주 연결이 올바른 거, 그런 곰솔차인데,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곰솔차인데. 소나무, 참나무, 전나무, 잣나무는 잣송이 까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중간기주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여기 나왔네요. 자, 향나무, 배나무, 맞죠? 사과나무, 녹병은 향나무였고, 포플러는 송이풀이죠. 현우색이죠. 현우색. 포플러, 선우. 근데 이게 잣나무의 송이풀인데, 여기 나왔어요. 틀렸죠? 소나무 친구, 참나무 류니까, 신갈나무도 참나무. 자, 잣나무, 식물 녹병균이 만드는 거, 녹병균이 만드는 거, 녹병정자, 녹포자가 만드는 첫 번째 만드는 건 합포자, 여름포자. 또 생물적 방제제로 사용되는 거, 아까 기량균. 생물적 방제제로 사용되는 거, 트리코데르마, 기량균 트리코데르마예요. 그 다음에 배에 잘 발생하지 않는 거, 녹병.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 녹병은 잘 안 생긴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제가 조금 강론패 나온 벼우갈병, 버두혈병, 벼입진물이 마를병 이게 설명을 드려요. 그럼 녹병균은 배에는 없어요. 그때 그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셔도 제가 좀 있으면 또 강론 시간에 잘 설명을 드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구나 이 정도만 훑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좋아요. 자, 방역법상 금지된 병에 노화병 그러고요. 또 식물 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검역은 병균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사전에 검사하여 병을 예방하는 것, 제가 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또 묘목자가 가장 어린 묘목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좋은 균, 근균균 이거예요. 또 숭어병 증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아카시아 뿌리오군요. 질소규정균이에요. 이게 공생균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근이라는 게 있었죠. 균. 이게 아카시아
아카시아 이거예요. 또 포플러가 조기 낙엽된 뒤에 노란 가루가 무더기를 보이는 녹병균은 무슨 포자냐? 하포자. 자, 녹병균이 만든 포자가 여름 포자, 녹병균. 즉, 낙엽이 진 뒤에, 낙엽이 졌다는 것은 이제 겨울잠 자러 갈 거 아니에요. 녹병균이 겨울잠 자러 가기 전에 노란 가루가 무더기로 보이는 것은 그 녹병균이 뭐냐면 떨어졌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잠을 자러 갔어. 그때 나타나는 균이 뭐냐? 여름 포자, 하포자. 자, 에로고스테롤 생합성 저해제가 진균에 미치는 영향은 균사의 신장을 저해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고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좀 지역적인 문제라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넣자 해서 든 거예요. 자, 병영균에 감염된 식물체가 2층이라는 것은요, 2층을 형성해서 감염 부위의 건전 부위와 격리시키는 병.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병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자, 이게 나뭇잎인데 병이 딱 와요. 병이 딱 오면 우리가 분리시킨다 그러잖아요. 분리. 요 이자예요. 이게 분리. 이별, 분리. 이런 게 이별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질 이자예요. 떨어질. 이 병을 떨어뜨리려니까 얘가 잎이 이 병균을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과민 반응으로요. 여 주변 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다 주변 세포 중에 얘가 퍼져나가니까 얘가 죽어 있잖아요. 그래야 이 구멍을 뚝 내가지고 이 부분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이 떨어진 부분과 같이 요대로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없애는 것을 우리는 토양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토양 소독을 한다 이런 거예요. 토양 소독을 한다는 얘기는 이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뭐 가지가 떨어지고 그 떨어질 때 이 병원균이 다 떨어지니까 거기를 잘 쓸어가지고 태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 소독인데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인대. 과민 반응. 과민 반응을 뭘 일으키냐면 구명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세균 구명병을 만드는 게 이 건전개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이 구멍을 만들어. 이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붕축. 다 아시죠? 또 병 발생이 용이한 환경에서 병원력이 강한 병균이 존재하는 토양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을 재배했을 때, 즉 병이 여기는 잘 걸린대. 근데 병원성이 강한 병균이 여기 이제 병원성도 잘 걸리고 병원균도 강하대요. 병원균도 아주 강해. 힘이 세. 근데 여기다가 이게 아주 저항성 작물을 심었대. 병을 잘 이겨내는 작물을 심었을 때 그 병의 발생 정도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게 저항성 작물을 심어서 여기는 병도 잘 걸리는 환경이야. 심었으면 감수성 작물 재배 시보다는 적게 병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즉 저항성 작물이 아닌 감수성 작물은 100의 피해를 입는다면 이게 저항성 품종을 심었기 때문에 얘는 피해가 적다. 즉 감수성 작물 재배 시보다 병이 적게 발생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문제. 다음 종묘소독. 종묘소독은 제가 방금 전에 종자 종묘에도 동이뿌리 등 영양번식체를 소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병원체를 접종해도 기주식물이 전혀 병에 걸린 전혀라는 거예요. 면역성이 생겼다. 이렇게. 또 자연 계급부가 아닌 거 제가 기공, 수공, 피복, 밀선 이렇게 설명드렸죠. 각피는 아니다. 완전 면역성 제가 완전 면역성 비기주 저항성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레이스는 무슨 차이? 병원성의 차이. 자, 병원성이 얼마나 레이스가 A, B, C, D로 가는데 이 병이 1번 레이스, 2번 레이스, 3번 레이스, 4번 레이스는 사람이 이렇게 번호를 안 적었는데 이 병은 어떻게 구분하냐?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 병원성의 차이로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핵산과 인지질, 인이다. 또, 균의 종류에 따른 세포벽 구성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했잖아요. 세포벽. 제가 위에 곰팡이는 키틴이다. 진균은 뭐라 그랬죠? 키틴이 없고 소량의 섬유수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역병균은 조균이에요. 조균. 제가 위에서 조균은 베타글루틴인가?
그런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타글루칸이라는 걸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난균은 키틴이 아니다. 키틴이 없고 소량의 섬유소를 갖고 있다. 이게 답이에요. 섬유소를 갖고 있다. 또 진균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진균은 세포벽은 키틴을 갖고 있지 않다. 아니죠. 세포벽은 키틴을 갖고 있다.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병징과 표징, 또 병원성, 오늘 레이스 문제. 자, 레이스가 1번 레이스, 이렇게 레이스 문제, 이런 거에 다루고, 그 다음에 저항성에 대해서 다루면 전체 이제, 모든 문제가 총괄적으로 다 다뤄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다루고, 그 다음 시간엔 강론으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다 그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